갓 아기를 낳은 산모들의 목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금발의 푸른 눈의 산모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외국인인 산모는 라운지로 천천히 들어서는데요. 대기하고 있는 산모들 사이에 앉은 그녀는 어딘가 낯선 듯 두리번 거리다가 이내 누군가를 보며 손짓합니다. 손짓하는 상대는 바로 조리원을 관리하는 간호사. 그녀는 아기를 안고 다가온 간호사에게 익숙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넵니다. 주변의 산모들은 능숙한 발음에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죠. 하지만 그 놀라움도 잠시. 그녀가 또 한국말로 삼계죽을 먹고 싶다고 말하자마자 더 큰 놀라움의 탄성이 터지고야 마는데요. 한국에서 흔한 산후조리원의 풍경.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질적인 외국인 산모.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 사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 사는 법무사 엠버라고 합니다. 저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호주인 외모로 다른 인종이 유독 없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나고 자라 한두 명을 제외하곤 한국인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마저도 보았던 한국인은 프라이머리 스쿨과 하이스쿨에 다닐 때 성적으로 장학금 경쟁을 했던 유진이라는 아이와 그 유진의 엄마뿐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늘 저를 제치고 몇 점씩 더 좋은 점수를 받아 1등을 차지하곤 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번번이 장학금을 유진에게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매번 장학금을 놓고 경쟁하게 되니 유진의 잘못이 아님에도 자연스레 유진이 미워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아프신 탓에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장학금이 절실했는데 매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가져가니 얄미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 유진은 대학도 호주의 명문대학인 멜버른 대학교 의대에 진학하여 멋진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드니 대학교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제 전공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 진학까지 비교가 되니 유진이 끝까지 밉더군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 가고 난 후에 유진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생각할 이유는 없었죠. 친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유진은 제가 취업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따로 살던 친오빠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기 전까지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소개한 사람이 유진이었어요. 멜버른에서 일하던 오빠와 유진이 만난 것이었죠. 부모님의 이혼 후 오빠는 아빠를 따라가서 따로 지냈기 때문에 그동안 왕래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저와 저의 남편을 집으로 초대한 그날이 처음으로 오빠의 약혼자를 본 날이었어요. 유진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서로 인사만 하고 당황한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노골적으로 유진을 싫어하는 티를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죠. 유진은 그러지 않았지만 저는 쌀쌀맞게 대한 적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저의 친구들도 유진에게 그렇게 대했고요. 물론 커서는 유진을 탓하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어릴 때이니 지금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죠. 유진이 분명 상처받았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유진에게 더 얄밉게 굴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진과 인사를 나눈 후 식은땀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오빠가 이것을 알게 되면 저에게 당연히 실망할 것이 뻔했거든요. 또 유진이 더 자세히 말하면 오빠에게 핀잔을 듣거나 혼나기도 할 테고요. 어쨌든 제 태도가 나빴기 때문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유진도 그때의 기억이 좋지는 않았는지 저에게 특별히 무슨 말을 하거나 다가오진 않았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다거나 오랜만이라는 상투적인 인사치레도 없었죠. 역시나 들통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유진과 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으니까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서서히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오빠와 저의 남편은 유진과 제가 내내 같은 학교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왜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물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그냥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웃기만 했고요. 그래도 저의 행동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아준 점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인사라도 하기 위해 유진과 단둘이 있을 때 말을 걸었어요. 그때는 어려서 뭘 몰랐다. 그래도 상처받았을 텐데도 오빠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고맙다 등등의 말을 했죠.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괜찮다거나 신경 쓰지 말라는 답은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는 유진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음을 알아챘지만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여전했어도 원래 용서라는 건 상대가 받아줘야 하는 것이지 제가 말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저 때문에 부담이 되어 오빠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유진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유진과 저는 서로 아주 불편한 상태로 반년을 지냈어요.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묘하게 냉랭해지는 분위기를 오빠와 남편도 느꼈는지 슬슬 학창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저와 유진은 그때마다 그냥 친하지 않았기에 그런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저는 유진에게 더 미안해졌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뭘 더 할 수는 없었죠. 유진에게 제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그렇게 유진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고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오빠와 유진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또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평소보다도 더 많이 만나게 되었죠. 사실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둘만 있으면 정적이 맴돌았죠. 그러다 보니 유진은 딱히 제 임신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임신 후기부터 건강이 좋지 않은 바람에 오빠와 남편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10개월 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품에 안았죠. 처음에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유난히 골반이 좁은 체형이었는데 자연분만을 하다가 실패하고 제왕절개까지 하면서 건강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걸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저절로 앓는 소리가 나왔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가 여름이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병실에서 바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었지만 다음 날에는 더워서 샤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샤워기에서 물을 맞은 그 느낌 그대로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당연한 줄 알고 참고 있었죠. 출산한 다음 날 병실에서 주는 아침은 바나나, 푸딩, 시리얼, 우유 4가지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억지로 먹었어요. 점심으로는 통조림 캔에 있는 콩조림과 식빵, 그리고 체다치즈와 달걀을 먹었죠. 저는 점심 또한 먹고 싶지 않았지만 먹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어 또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딱딱한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호주의 병원에서는 그런 음식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저는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때도 그냥 다들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퇴원을 한 후에 제 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목이 시큰거리고 뭘 하든 무조건 통증이 느껴졌죠. 거기다 어깨가 하도 결리고 무거워서 꼭 아이가 어깨 위에 2명은 앉아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앉아도 엉덩이가 아프고 누워도 엉덩이가 아프고 서 있으면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퇴원 이틀 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을 설명했지만 병원에서는 그저 출산을 하느라 힘을 많이 써서 지친 것이라고만 했어요. 진통제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해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더욱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모유를 잘 먹여야 하는데 초보라 그런지 익숙하지 않아 젖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모유 수유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정신이 지쳐가기 시작했죠.
가슴은 둥근 바위처럼 뭉쳐서 아주 딱딱해지기 시작했고 조금만 건드려도 악소리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은 도와달라며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는 일 때문에 가지 못한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는데 조카를 보겠다고 왔다가 제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오빠는 다시 입원을 권유했지만 병원에서는 딱히 해줄 것이 없다며 그냥 기다리면 나아진다고만 했어요. 크게 뾰족한 방법도 없었고 몸은 날이 갈수록 감기에 걸린 것처럼 으슬으슬 추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이 소식을 다시 오빠에게 전했고 입원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저를 걱정하며 오빠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유진과 함께였습니다. 의사인 유진이 바빠서 아기를 처음 보러 오는 거였어요. 그래도 감정이 있으니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며 와주었죠. 유진은 이상하고 커다란 텀블러 같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스텐으로 된 커다란 기둥 모양의 텀블러였는데요. 저렇게 큰 물병이 있나 생각하고 있을 때 유진은 그것을 열어 접시에 무언가를 옮겨 담았습니다. 저는 한식을 잘 먹지 않아 몰랐지만 유진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한식인가 싶었어요. 유진은 그 안에 들어있는 스프를 저에게 내밀며 라이스를 넣고 리조또처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유진은 한국인이 출산하면 먹는 미역국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사실 처음에는 그걸 먹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물컹물컹하고 미끈미끈한 해조류가 연노랑색의 스프 안에 있었고 심지어 거기에 라이스도 넣어 먹으라뇨. 맛이 이상할 것 같아서 머뭇거리자 유진이 옆에 앉아 지어온 밥을 그 안에 넣고 잘 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먹으라며 한 숟갈 떠서 내주었죠. 안 그래도 관계가 어색한데 더 어색해지기 싫어서 그냥 눈 딱 감고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한 스튜 같은 것은 제 입 안으로 들어왔고 제 눈은 동시에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그것은 보기와 다르게 무척이나 맛있었어요. 거기다 따뜻하고 부드럽기까지 해서 불편함 없이 목으로 잘 넘어갔죠. 유진은 한국에서는 무조건 이 미역국을 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산부의 회복에 이만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 며칠에 한 번씩 몸에 좋은 스프를 대량으로 끓여다 줄 테니 매일매일 꼭 다 먹으라고 말했죠. 저는 미역국의 맛에 빠져 한참 먹고 나서야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달랑 미역국 한 그릇과 밥뿐이었는데도요. 저는 차가웠던 몸이 따뜻해지고 온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역국 때문이지만 거기에는 유진이 먼저 다가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죠. 그날 이후 저와 유진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유진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유진도 제 아이를 같이 봐주며 저에게 매번 한식으로 된 식사를 해주었어요. 그 덕택일까요? 온통 엉망진창이었던 제 몸도 유진의 한국식 음식을 먹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었죠. 여전히 모유가 제대로 돌지 않았고 그로 인한 몸살과 시린 손목도 낫지 않았어요. 유진은 의사였기에 저를 더 잘 돌보아주긴 했지만 그것만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유진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국식 마사지를 받아보라고 말이죠. 저는 유진을 믿고 동의했고 다음 날 저희 집으로 한국인 마사지사가 왔습니다. 그녀는 출산 후에 몸살을 케어하는 마사지사라고 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국에서는 산모들이 많이들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긴가민가 하는 생각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를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했죠. 얼마 안 가 저는 비명을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뭉쳐서 딱딱해진 가슴이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마사지사는 이것만 견디면 아주 좋아질 거라며 제 뭉친 가슴을 꾹꾹 누르며 마사지했어요. 저는 내내 비명만 질렀고요. 저는 그날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겪고 다시는 이 마사지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기다 유진이 조금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예전의 일로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마사지사를 소개해 주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느낌 자체가 달랐어요. 처음 겪어보는 상쾌함이었죠. 거기다 간밤에 뭉친 것이 전부 풀려서 모유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고 딱딱해서 아팠던 가슴의 통증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 마사지로 이렇게까지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마사지사가 마치 전리에 온 요정 같았죠. 저는 당장에 유진의 집으로 달려가 마치 고대의 사람처럼 미라클이라고 외쳤습니다. 가슴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이죠. 또 저는 마치 경건한 것을 배우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유진에게 한국식 산후조리를 더 알려달라고 했어요. 더불어 한식도 배워 열심히 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제 몸은 정말 많이 나아졌죠. 손목이 가끔 가다가 시큰거리는 것만 빼면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유진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루는 술을 진창 먹고 서로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응어리졌던 것을 완전히 풀기도 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유진과 저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같이 아이를 돌보기도 하며 잘 지냈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였어요.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생기니 확실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첫 출산이 너무 끔찍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둘째가 생겨버리니 아이를 낳고 몸이 더 망가질까 봐 두려웠어요. 아이가 미운 건 아니었지만 그때처럼 몸이 차가워지고 소름이 돋는 고통이 올까 봐요. 유진은 이런 제 고민을 듣고 정말 뜬금없이 한국에 가자고 하지 뭐예요? 그리고 한국인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다른 건 한국에 있는 유진의 어머니가 도와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평생 한국은커녕 아시아 국가 자체를 가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제가 손목을 계속 아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치려면 한국에서 제대로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 체형이 한국인과 비슷해서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와 남편을 설득했죠. 저는 처음에 부정적이었지만 임신 6개월 정도가 되어서 점점 아파지는 손목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유진을 완전히 믿기로 한 것이었죠. 유진은 제 증상이 한국인 산모들이 겪는 산후풍이라고 하며 둘째를 출산할 때 아예 산후풍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유진과 함께 한국행을 계획했어요. 준비할 게 많았지만 유진이 있으니 든든했죠. 그리고 임신 막달, 저는 긴 휴가를 내고 힘든 비행기길에 올랐어요. 다행히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 공항에서는 유진의 어머니가 나와 있었어요. 학생 때 한 동네에 살면서 얼굴 정도는 본 터라 그래도 아주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바로 한국의 병원에 제왕절개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유진 어머니의 간호를 받으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주 후, 저는 무사히 출산했고요. 하필 또 더운 여름이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보니 더운 것도 싹 가셨죠. 저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어머니가 그것을 막았어요. 절대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더워도 꼭 참으라고 하였죠. 저는 힘들었지만 유진의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이불을 꽁꽁 싸매고 거의 숨어있듯이 지냈습니다. 당연히 며칠은 씻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첫 출산과 달랐습니다. 첫째는 낳자마자 죽을 것 같았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었죠. 더구나 처음부터 한국 병원에서 제공하는 한식을 먹으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았어요. 한국의 병원에서는 산후조리를 위해 미역국과 다른 반찬들을 아주 맛있게 대접해 주었거든요. 빵이나 시리얼을 주는 호주의 병원과는 정말 달랐어요. 저는 호주의 병원이 이런 배식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병원을 떠날 때 맛있었던 한식들이 너무 아쉬웠는데 유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산후조리원에 도착하여 곧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엄청나게 맛있는 조리원에서의 첫 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가득한지 새삼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유진의 말은 더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 가본 산후조리원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푹 쉬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아이를 돌보았고 호텔 뷔페와 같은 화려한 식사가 매일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그쪽으로 일하는 남편이 말하길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음식들이라고 했어요. 또 첫 모유수유의 고통 때문에 모유수유에 부정적이던 저를 정말 온 조리원 식구들이 모두 도와주는 게 아니겠어요? 조리원에서 고용한 마사지사가 제 가슴이 딱딱해지기 전에 유선을 먼저 뚫어주었고 모유수유하는 법 또한 친절하게 다시 알려주었죠. 덕분에 저는 첫째와 달리 둘째에게 많은 모유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편하게 모유수유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손목이 시큰거린다는 저의 말을 들어서인지 매일 손목 찜질도 해주었는데 놀랍게도 손목의 시큰거림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방식을 한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한식과 마사지에 푹 빠져서 산후조리원에서 신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삼계죽이라는 것에 완전히 중독되어 일부러 그것을 주문하여 더 먹기도 했어요. 미역국도 아주 좋았지만 제 입맛에는 삼계죽이 최고였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매일 삼계죽을 달라고 말하며 간호사들과도 친해지고 다른 산모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호주에서 온 저를 신기하다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주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일 고마운 건 유진과 유진의 어머니였어요. 유진은 본인도 휴가를 내면서까지 저의 첫 한국 여행을 도왔고 유진의 어머니는 조리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절 돌봐주셨어요. 제가 첫 출산 때 실수했던 모든 것을 다시 고쳐주며 저에게는 한국식 산후조리가 딱 맞다고 말씀해 주셨죠.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저는 유진의 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릴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조리원 퇴소날이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정이 든 간호사들과 산모들과의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리원을 떠났죠. 처음에는 첫째 딸을 보지 못해 미안했는데 천국과도 같은 조리원 생활을 하고 나오니 살짝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조리원을 나온 후 사흘간 유진의 어머니 집에서 머무르며 마지막 케어를 받았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직접 산후도우미까지 불러주셨고 제 마사지와 음식 등을 섬세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런 한국 생활 덕분에 저는 제가 첫 출산 때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병실로 와서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 바람을 쌩쌩 맞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거기다 샤워를 하라는 말에 냉큼 또 샤워까지 해버린 탓에 더 산후풍이 심하게 온 것 같았죠. 그래도 유진의 말처럼 둘째의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니 첫째 때 얻은 산후풍이 사라져서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유진의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어요.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었지만 유진의 어머니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고 친어머니가 생각난 저는 공항에서 펑펑 울고야 말았죠. 그러면서 유진과의 과거 일을 엄마에게도 고백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이제부터 잘 지내면 된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가슴속의 죄책감을 덜어주셨죠. 저는 유진과 엄마를 같이 끌어안았고 저희 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엉엉 울면서 이별을 했답니다. 꼭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호주로 돌아온 저는 한결 가벼워진 몸과 죄책감이 덜어진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임신했을 때 같이 한국에 가서 유진의 산후조리를 열심히 돕기도 했어요. 엄마와는 또 즐겁게 여행도 다녔고
엄마를 호주에 초대하여 몇 달간 같이 지내기도 했죠. 그렇게 저의 출산에서 시작된 한국식 산후조리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유진과 오빠,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두 아이들이 있어요. 더욱이 저에게 큰 사랑을 준 엄마와 유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평생 갚아나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셋째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물론 유진과 함께 갈 거예요. 이번에는 산후조리를 마치고 부산도 여행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지만 저는 유독 삼계죽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나네요. 잊을 수 없는 한국의 산후조리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이 아이를 낳는다면 꼭 에어컨을 조심하시고 삼계죽을 드시길 바랍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진, 정말 고마워.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요즘처럼 너무도 추운 날씨에 정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사연이 아닐 수 없네요. 또 다른 감동적이고 재밌는 사연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